자, 이번 수업은 문제풀이 강의, 내가 나눠준 교재를 가지고 교재에 있는 문제가 1번부터 50번까지 이렇게 그 옆에 내용 옆에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 문제풀이에 대한 강의를 시작을 할게. 자, 그래서 바로바로 문제를 개념을 보면서 풀어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몰아서 풀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제 풀이하는 방법을 조금 자세하게 조금 아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먼저 1번부터 볼게. 1번은 자, 과학에서 말을 하는 일이라는 경우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을 이렇게 얘기했지.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기억 보기 보았을 때 가방으로 원을 그리며 돌렸다. 자, 이거는 일과 힘과 이동거리가 서로 수직인 경우지. 원을 그리면서 돌렸을 때는 일을 한 게 아니게 되겠지. 그치? 두 번째, 과학 시간에 제자리에서 의자를 들고 벌을 섰다. 이동거리가 없는 경우지. 제자리에서 힘만 주고 있는 경우야. 두 번째 경우는 그래도 아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단을 걸어 2층 기술실로 올라갔다. 자, 여기서는 일을 한 게 되겠지. 자, 계단을 걸어서 2층 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생겼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일을 하는 경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교실 책상을 밀어서 수평 방향으로 2m를 옮겼대. 일을 했지. 힘주고 이동거리 생겼기 때문에 일을 한 거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무게가 100N인 가방을 든 채로 1시간 동안 서 있었다. 이거는 일의 양이 0이 되는 경우지. 이동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 2번이 되겠지.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다음 문제를 보면은, 자, 힘과 이동거리 그래프 문제가 나와 있어. 수평면의 질량이 3kg인 물체를 수평방향으로 15m 끌어당기는데 작용한 힘의 크기와 이동거리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그래프가 주어졌는데, 자, 이 그래프에서 여기 힘에 대한 그래프 Y축이, 그 다음에 이동거리가 S. 자, 힘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밑넓이는 뭐였냐면은, 그래, 여기서 밑넓이는 한 일의 양이 되겠지. 한 일의 양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밑넓이 구해주면은 바로 그게 한 일의 양이라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자, 5N의 힘으로 5m를 이동시켰기 때문에 첫 번째 구간에서 한 일의 양은 25줄의 일을 했고, 두 번째는 5m에서 15m까지 10m를 10N의 힘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서 한 양은 100줄.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해주기 때문에 합쳐서 125줄. 답은 1번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밑넓이를 통해서 한일량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3번으로 넘어가면은,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놓인 5kg의 물체에 수평방향으로 10N의 힘을 작용하여 물체를 2m 이동시켰다. 사람이 한일량은 얼마인가? 자, 한일량 계산하는 건 10N 곱하기 이동하는 거리가 얼마래? 이동거리가 2m 이동했지? 2m 이동했기 때문에 10N 곱하기 2m에서 답은 20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여기에 질량이 나와 있어. 질량. 5kg이라는 질량은 우리가 한 일의 양을 계산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전혀 소용이 없는 거지. 그래서 얘는 그냥 준값이야.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주의를 좀 해줍시다. 그 다음에, 자, 4번 보자. 4번. 자, 질량이 10kg. 마찬가지로 질량이 주어졌지만 한일의 양, 수평면에 대해서 한일의 양을 계산할 때는 요 질량은 큰 필요가 없을 거야. 그리고 자, 5m를 이동시켰대. 5m를. 그때 마찰력의 크기는, 자, 바닥면에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때 한일의 양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했니? 한일의 양의 크기는 마찰력이 그 힘으로 작용할 거고 이동거리가 5m가 되는 거잖아. 근데 한일량이 얼마였냐면 100줄이었어. 100줄에 일을 했대. 그게 100이래. 그러면은 마찰력의 크기는 20N.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문제들은 간단한 문제들이니까 우리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거. 자, 5번 봅시다. 5번은 문제가 뭐냐면은 위치 에너지에 관련된 문제지. 중력에 대한 일이지. 중력에 대한 일을 계산하는 건데, 바닥에 놓였던 질량이 1kg인 물체를 1m 높이까지 천천히 들어 올렸대. 그럼 내가 한 일량 얼마인가? 수직으로 들어 올렸기 때문에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 거지. 그러면은 중력에 대한 일을 어떻게 계산했니? 이 물체 1kg짜리한테 작용하는 중력이 9.8 곱하기 1kg. 이렇게 계산을 했단 말이야. 맞니? 요거는, 자, 9.8 곱하기 질량 한 값이지. 이걸 우리가 무게라고 하는 거고, 어떤 물체를 수직으로 들어 올릴 때는 무게에 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요거 곱하기 1m. 이렇게 해주면은 한일량이 계산이 되겠지? 그래서 얼마니? 9.8줄. 답은 3번이 되겠지. 9.8줄.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6번 봅시다. 자, 6번은 그림과 같이 바닥에 놓여있던 질량이 5kg짜리를 1m를 들어 올렸고, 여기 높이가 1m고, 그 다음에 2m 떨어진 곳으로 이동시켜놨어. 그리고 책상 위에 올려놓았대. 그때 한리량은 얼마인가? 자, 그럼 우리가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해주냐면은, 자, 얘 조금 주의합시다. 6번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1m를 들어 올리는데 나는 분명히 일을 했어. 맞지? 1m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일을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2m를 이동시킨 데는 힘을 위로 준 상태에서 이동거리가 오른쪽으로 생겼기 때문에 한일의 양이 여기서는 없게 돼. 여기서는 일이 없어. 힘은 어디로 줬기 때문에? 위로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때 한일의 양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1m 높이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9.8 곱하기 질량이 5kg. 5kg 곱하기 높이가 1m 올린 거. 요것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9.8 곱하기 5 곱하기 1 계산한 값이 우리 한리량이 될 거야. 그러면 답이 뭐지? 얘는 49줄. 49줄이 되겠지? 이렇게 정리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할 게 뭐냐면은 힘을 준 방향만 계산을 하는 거지, 힘을 위로 준 상태에서 이동거리가 오른쪽으로 2m가 생겼다고 해서 얘는 한리량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 7번. 자, 7번은 인륜에 관련된 문제지. 지게차를 이용해서 300N인 박스를 일정한 속력으로 2m 높이로 들어 올릴 때 10초 걸렸대. 자, 인륜 계산 어떻게 했냐면은, 인륜이라는 거는 시간분의 한일의 양으로 계산했지.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한일량이 얼마니? 한일량 계산해주면은 300N을 일정한 속력으로 2m 높이 올렸기 때문에 내가 한일량은 600줄 하면 되겠고, 이걸 10초 동안 일했기 때문에 답은 뭐가 되는 거야? 60. 그리고 단위는 W, 와트라고 하는 거지, 와트. 자, 여기 W와 여기 단위의 W는 다른 거지. 얘는 워크, 약자고, 워크. 그 다음에 얘는 와트, 단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60와트.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8번. 자, 8번은 이 문제는 조금 우리 주의합시다.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헷갈려하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자, A, B, C 세 친구가 같은 양의 일을 할 때 걸린 시간이 각각 30분, 1시간, 1시간 30분이었대. 그러면 세 친구의 일률의 B, A, B, C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거는 시간이 30분, 1시간, 1시간 반. 시간으로 바꿔주면 30분이고, 얘는 60분. 얘는 60분이지. 30분, 60분, 그 다음에는 90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우리 계산할 때 잘 봐야 돼. 시간의 B는 역수의 B로 가야 돼. 왜냐면은, 자, 여기 30분의 1, 30분이고, 이거 대 60분의 1, 이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90분의 1이 되겠지. 그치? 왜냐면은, 일의 양이 서로 같대. 같은 양의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의 양은 전부 다 같고, 시간이, 우리 인율은 시간분의 한 일의 양이니까, 30분의 1, 60분의 1, 90분의 1. 즉,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1분의 1 때, 2분의 1 때, 3분의 1 때 계산하는 거니까, 통분해서 계산하면은 얘가 얼마나 바뀌어야 돼? 얘가 전부 다 3으로 바뀔 거고, 계산하려면은 6대 4대 2로 계산하겠지. 그치? 3대, 6대 3대 2. 6대 3대 2의 B를 가질 것이다. 인륜의 B는 이때.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데, 자, 요거는 우리 시간을 물어봤을 때는, 분모를 통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가 나타난다는 거 좀 기억을 해놓읍시다. 그래서 얘는 답이 5번 6대 3대 2 이게 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9번. 9번을 보면은 아파트 3층에서 6층으로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인데 100N의 이삿짐으로 40m를 들어 올렸대. 근데 10초 걸렸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은, 자, 100N을 가지고 40m를 들어 올렸기 때문에 한일량은 400줄 되겠지. 그치? 400줄이 4,000줄을 일을 하는데 10초 걸렸기 때문에 인류는 어떻게 계산돼? 400와트로 계산이 되지. 근데 답에 400와트가 없어. 근데 뭐가 나와 있냐면은 킬로와트, KW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지? 그지? 자, 얘는 뭐라고 읽어주냐면은 킬로와트야, 킬로와트. 그래서 1킬로와트는 1000와트의 양과 같거든? 1킬로와트는 1000와트. 킬로가 가지는 의미는 1000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10의 3승. 그래서 우리가 요 계산할 때는
만약에 킬로와트로 단위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맞춰줘야겠지, 단위를. 그래서 400와트를 킬로와트로 바꿔주면 얼마가 되는 거야? 0.4킬로와트가 되기 때문에 답이 3번이 되는 거야. 3번. 0.4 킬로와트. 됐지? 자,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리고 10번 보자, 이제. 자, 10번은 이제 지렛대의 원리가 나오지? 지렛대의 원리는 그림과 같이 지뢰를 사용하여 10kg의 물체를 1m 들어 올렸대. 그때, 지뢰의 무게는 무시하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0kg이야. 10kg이고, 1m 들어 올렸어. 근데 팔의 길이, 지렛대의 팔의 길이를 보니까 1대 2의 비를 가지네. 2m 대 4m니까. 자, 그렇다면은 1번 보자. 힘 F는 5kg이다. 자, 얘는 그냥 틀렸지. 얘는 그냥 틀렸어. 얘가 왜 틀렸을까? 힘은 킬로그램으로 쓸 수가 없어. 맞지? 얘가 10kg 나와 있으면은, 힘의 양을 계산해 주는 거지, 질량이 반으로 줄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힘 F는 5kg, 이건 전혀 답이랑 상관없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뢰를 눌러준 길이는 2m다. 자, 길이비가 1대2면은 내가 얘를 1m 올리기 위해서 얘는 몇 미터를 내려야 될까? 2m를 내려야 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지뢰를 눌러준 길이는 2m다. 이게 답이겠네. 2번이 답이겠고. 자, 계속해서 본다면은 사람이 한 일의 양은 10줄이다. 자, 이건 어떻게 될까? 한 일의 양을 계산할 때는 물체가 받은 일의 양을 계산해도 되고 사람이 한 일의 양을 계산해도 상관이 없겠지. 어차피 일의 양은 같을 거니까. 그래서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면 10 곱하기 얘가 질량이 10이지? 여기다가 9.8을 곱해줘야지 뭐가 나온다? 무게. 힘이 나오게 돼. 힘. 그래서 얘는 무게가 얼마냐면 98N이야. 98N이고 1m 올라갔으니까 한 일량 얼마? 98 곱하기 1m 이렇게 해서 98줄의 일을 물체는 받은 거고, 내가 해줘야 될 일의 크기는 마찬가지로 98줄이 나와야 돼. 자, 한 일의 양, 사람이 한 일의 양과 도구가 물체에게 한 일의 양은 무조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의 양이 같은 거고, 그러니까 2m 내리고 나 힘 얼마 줘야 돼? 49N 주면 되겠지? 2m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얘랑 비교해 봤을 때는, 자, 98N의 물체의 무게를 1m 올리는 거랑 나는 힘의 이득을 봤어. 그치? 지렛대 길이가 1대2이기 때문에 나는 반만큼의 힘으로 이득을 보기 때문에 힘의 이득을 보고 대신에 거리의 손해를 봤다. 하지만 한 일량은 같다. 그래서 지뢰를 이용하면 힘의 이득이 있으므로 일에도 이득이 있다. 이건 틀린 답이지. 그치? 힘에는 이득이 있는 게 맞지만 일에는 이득이 없어. 일에는 무조건 같아야 돼. 한 일의 양은 같다. 그 다음에 4번 보면은 위와 경우와 같은 지뢰를 이용한 도구는 핀셋이다. 자, 핀셋 우리 기억나니? 핀셋? 핀셋은 3종 지뢰지. 3종 지뢰. 핀셋 같은 경우는 3종 지뢰고,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지렛대는 1종 지뢰라고 하지. 1종 지뢰는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작용점과 받침점 그리고 힘점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1종 지뢰라고 하는 거야. 자, 됐지? 그렇게 해서 10번 지렛대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보면 되겠고, 자, 다음 11번은 비슷한 문제인데 지렛대 원리. 자, 얘를 보면은 무게가 30N이래. 이번엔 무게가 줘줬네. 무게. 9.8을 곱할 필요가 없지. 무게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무게 30N이고, 자, 길이비를 보니까 10cm. 우리 cm 단위는 항상 미터로 0.1m라고 생각해주면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로 0.3m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차피 1대3이 쟤는 길이비가 1대3이야. 그럼 나는 힘의 이득 얼마 봐야 돼? 30m짜리 물체 무게 들으려면은 길이비가 1대3이었을 때 내가 볼 이득은 3분의 1만큼. 그치? 그러니까 내가 줘야 될 힘의 크기는 10N 이렇게 하면 되겠고, 답은 그래서 1번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이렇게 11번 간단한 문제였고, 그 다음에 12번. 자, 12번을 보면은 지렛대의 종류. 자, 이거 보면 우리가 얘가 1종인지 2종인지 3종 지뢰인지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얘 보니까 받침점, 작용점, 힘점 순으로 가 있지. 그치? 자, 이거 무슨 지뢰일까? 얘는 2종 지뢰인 거 알고 있겠니?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된다. 자, 얘는 2종 지뢰야. 그래서 2종 지뢰 같은 경우는 받침점과 작용점까지 거리가 A고, 받침점과 힘점까지 거리가 B라 그러면은 얘가 클수록, 힘점까지 거리가 클수록 이득을 많이 본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힘의 이득을 보는 거야. 자, 2종 지뢰. 얘는 2종 지뢰가 되는 거고, 이 2종 지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힘의 이득을 보고 거리의 손해를 보는 건데, 자, 여기 해당하는 거 가위 1종 지뢰야. 병따개 2종 지뢰지.
핀셋 3종이라고 아까 얘기했지. 그치? 그 다음에 집게, 얘도 3종지례, 낚싯대, 얘도 3종지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설명의 지례는 2종지례를 얘기하는 거고, 답은 병따개, 2번이 되겠지. 자, 이렇게 하고 지례 문제를 정리합시다. 자, 그 다음에 13번 빗면이야, 빗면. 자, 빗면을 보면은, 빗면은 마찬가지야. 우리 힘의 이득을 본다 그랬지? 자, 그래서 무게가 200N인 물체를 2m 높이까지 빗면으로 끌어올리는데 드는 힘의 크기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 빗면의 크기가, 빗면의 길이가 4m, 그 다음에 높이는 2m. 그럼 이 물체의 무게가 얼마였지? 무게가 200N이었어. 그러면은,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무게는 200N이야. 그러면은 200N 곱하기 2m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한 일량은 얼마? 400줄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400줄. 그러면 한 일량, 자, 이 물체가 여기까지, 이 높이까지 올라오는데 필요한 일량은 얼마냐면은 400줄이야. 200N짜리 무게가 2m 올라가는 거. 그런데 빗면을 이용하면 힘의 크기가 작아지지. 이득을 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맞지만 빗면을 이용하면은, 자, 빗면의 길이가 몇 대 몇이야? 4대 2. 2대 1이지. 그치? 내가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 그러냐면은 200N짜리 물체를 계산했을 때 사인 B 이용하는 거 설명했었지. 그치? 그러면 4분의 2 요거 4분의 2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은 얼마가 나와? 100N이 나오지. 자, 이 100N의 크기는 뭐냐면은 물체를 직접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무게가 아니야. 무게는 지금 수직으로 작용해. 중력 방향으로 수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무게가 200N인 이 물체는 빗면으로 힘을 줬을 때는 얼마의 힘을 준다고? 100N의 힘을 주는 거야. 됐지? 그래서 으로 4m를 끌어당기는 거니까 한 일량 얼마? 400줄. 어차피 빗면을 이용해서 해도 일의 양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400줄의 양이 나오는 거고, 대신에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됐어? 200N짜리 물체를 직접 들어올리는 것보다는 100N으로 힘의 크기가 좀 작아졌지.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고, 그래서 답이 2번 100N이 되는 거야. 자, 됐고 14번으로 봅시다. 자, 14번 기울기와 빗면, 이 관계, 힘의 이득에 대한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건데, 자, 마찰이 없는 경사면의 기울기를 변화시키면서 질량이 같은 물체를 같은 높이까지 끌어올릴 때 모두 고르시오. 설명 옳음으로 모두 고르시오. 자, 그럼 A, B, C, D 빗면이 있는데, 먼저 우리 그냥 이것부터 해석하자. D를 올리면 직접 들어올리는 거지. 그치? D를 이용하면은 직접 이 높이까지 들어올리는 거고, A, B, C 같은 경우는 빗면을 이용하기 때문에 힘의 이득을 보겠지. 힘의 이득을 볼 건데, A 같은 경우는 길이가 제일 길고 기울기가 작잖아. 그러면은 얘는 힘의 이득을 제일 크게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어차피 한 일량이 같을 거고, 자, A가 한 일량이 가장 많다. 이거 틀렸지. 한 일량은 A, B, C, D 전부 다 같을 거야. 그리고 작용한 힘의 크기는 모두 같다. 이거 틀렸지. 일의 양이 같은 거지. 힘은 D보다는 C, C보다는 B, B보다는 A가 더 작게 들겠어. 그치? 그냥 D로 들어올리는 것보다는 더 작은 힘으로 들어올릴 수 있다. A가. 그 다음에 빗면의 기울기와 한 일량은 관계가 없다. 이거는 맞는 목이겠지. 그치? 빗면의 기울기랑은, 기울기가 아무리 길어져도, 기울기가 작아도 한 일의 양은 무조건 일정하게 정리가 될 거야. 그 다음에 D의 이동거리가 짧은 대신에 가장 큰 힘이 든다. 맞는 복이네.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해? D 길이가 가장 짧지. 직접 들어올리는 게 길이가 가장 짧을 텐데 대신에 가장 큰 힘. 이 물체의 무게의 힘이 전부 다 들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고, 5번 같은 경우는 A의 이동거리가 가장 길지만, 이동거리는 가장 길지만 대신에 가장 작은 힘이 든다. 길이는 손해를 보지만 힘의 이득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한 일량은 무조건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자, 이 기울기와 관계된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니까 정리 잘 해놓고, 자, 이제 15번. 이거를 조금 주의하자. 15번 같은 경우도 조금 주의를 해줘야 돼. 내가 이런 관련된 문제를 한번 설명했었을 거야, 아마.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은, 봐봐. 그 문제를, 이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데, 얘는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렇게 빗면이 하나 있어, 이렇게. 길이가 다른 빗면이 두 개가 있어. 그리고 이 물체의 무게가 얼마인지 나와 있고, 얘가 실에 연결돼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림을 그렸을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30N의 힘을 줬어. 근데 그게 어느 방향이야? 수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빗면 방향으로 주는 거지. 그치? 이거 문제 계산했을 때는 중력이 작용하는 물체가 이렇게 예를 들어 몇 뉴턴인데
W라는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가해주는 힘의 크기 요거를 따로 계산해 줬단 말이야. 그치?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이 힘의 크기 F는 어떻게 했어? 이거 빗면분의 이게 높이. 그래서 W 물체 무게에다가 곱하기 빗면분의 잠깐만 빗면분의 높이 값을 계산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F의 크기를 구하고 이게 서로 같다? 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었거든? 설명을 했을 때. 근데 얘는 물체 무게, 빗면 방향의 무게가 바로 나와 있어. 그냥 힘의 크기가 30N이야. 자, 양쪽 빗면에 따라 같은 물체를 끌어올렸는데 빗면 A, B를 따라 물체를 끌어올릴 때 30N이 필요하대. 그러면 잘 봐. B까지 올리는 데 있어가지고 한일량이 얼마가 되는 거야? 바로 30 곱하기 3 하면 되는 거지. 여기 3m. 그지? 그럼 한일량 얼마? 여기까지 올리는데 A를 통해서 A에서 B까지 90줄 필요한 거지. 그렇다면 C에서 B까지 올릴 때 얼마 필요해? 당연히 90줄 필요한 거고, 그때 빗면의 길이가 2m. 그러면은 90줄은 2m 곱하기 이쪽 방향의 힘의 크기 F가 되겠지. F 계산해주면은 F의 크기는 45N.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될 거야. 자, 요거 조금 주의합시다. 이런 문제는 그래서 정확하게 성분이 어떤 건지 잘 따져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하고, 성급하게 문제 풀고 이거 뉴턴이네, 이게 중력이네 이렇게 무게로 생각하고 풀지 말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지. 자, 15번 문제는 조금 주의합시다. 자, 그 다음에 16번을 보면은 그림과 같은 도르래를 이용해서 무게가 500N인 물체를 1m를 들어 올렸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자, 요거는 무슨 도르래? 고정 도르래. 그치? 요거는 고정과 움직 도르래가 같이 섞여 있겠지. 자, 움직 도르래, 고정 도르래. 얘가 움직이야. 움직 도르래는 힘의 이득을 본다 그랬어. 고정 도르래는 방향 전환만 할 뿐 힘의 이득이나 거리 손해가 없기 때문에 전혀 그 힘의 이득, 뭐 거리의 변화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야. 그러면은 물체의 무게가 500N이야. 얘 500N이야. 얘도 500N이겠네. 그치? 그러면 이 F1의 크기는 얼마? F1의 크기는 그래, 그냥 500N이 바로 나오겠지. 그냥 얘는 고정 도르래이기 때문에. 근데 움직 도르래 같은 경우는 F2의 크기가 얼마로 바뀌어야 돼? 움직 도르래 하나를 쓰게 되면 힘의 이득을 반만큼 본다 그랬지? 250N 이렇게 되겠고, 자, 바로 보자. 가에서 F1의 크기는 500N이다. 자, 이거 맞는 얘기네. 그치? 그 다음에 나에서 F2의 크기는 500N이다. 이거 틀렸지? 맞아? 답이 2번인가 그냥? 답이 2번. 그리고 자, 가에서 줄의 이동거리는 1m다. 가에서 줄의 거리 1m. 자, 500N의 물체를 1m 들어 올렸지. 그치? 그럼 내가 당겨야 될 거리는 당연히 1m가 될 거야. 그 다음에 나에서의 줄의 이동거리는 2m. 맞지? 힘의 이득은 250N만큼 반만큼 받기 때문에 이동거리는 2배로 늘어나야 돼.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맞는 보기고, 가와 나에서 한일량은 같다. 맞지? 그치? 한일량은 무조건 같아야 돼.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되겠네. 16번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17번 움직도로에 대한 계산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무게가 50N인 물체를 10cm 들어올려. 10cm. 얘가 들어올린 높이가 10cm. 10cm는 우리 0.1m로 바꿔줘야겠지? 0.1m로 계산 꼭 해줘야 된다. 이렇게 단위를 미터로 바꿔줘야 돼. 자, 그래서 얘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힘을 F를 주어서 일정한 속력으로 잡아 올렸대. 일정한 속력으로 잡아 당겼다. 이때 힘 F와 사람의 한일량은 자, 주의할 거 있지. 여기도 17번도 별표 하나 쳐놓읍시다. 이것도 내가 설명 안 한 부분인데, 자, 단 도르래의 무게는 2N이다. 그래서 여기 이 움직 도르래, 고정 도르래는 상관이 없어. 움직 도르래가 지금 실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 물체가, 이 도르래의 무게가 2N이래. 우리 이거 도르래 무게 합쳐줘야 되거든. 자, 그래서 잘 봐. 그냥 50N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네, 52N의 물체 그 총 무게가 되는 거고, 이 F의 크기는 이거의 반이니까 얼마가 돼야 돼? 26N이 되는 거야. 됐어? 자, 물체의 무게 50N과 도르래의 무게 2N이 합쳐져가지고 내가 실제로 잡아당겨야 될 힘의 크기는 52N인데, 이 52N이 힘의 이득 반을 보니까 26N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힘의 크기는 26N이 되겠지. 그래서 요 두 개 중에 하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한일의 양을 계산하면은 52N짜리가 0.1m 올라갔지. 그러면은 52N 곱하기 0.1m 이렇게 하면 한일량이 5.2줄이 되겠네.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답이 5번. 이렇게. 이 도르래의 무게가 나온다면은 만약에 그 무게를 같이 더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자, 기억을 좀 합시다. 그리고 18번 이제. 자, 18번 문제는 복합도르래 문제야. 복합도르래. 근데 이제 복합도르래 판단할 때 보면은 우리가 고정도르래 몇 개인지, 움직도르래 몇 개인지 해보지. 자, 고정도르래는 전부 다 없다, 상관없다. 어차피 방향만 바뀔 거니까 우리가 계산하는데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움직도르래가 몇 개 있지? 하나, 둘, 셋. 자, 움직도르래가 몇 개 있냐면은 움직도르래 개수가 3개야. 그리고 얘는 줄이 몇 개 있지? 하나에 쭉 이어져 있지? 자, 하나의 줄에 연결된 도르래 계산할 때 어떻게 했다 그랬지? 힘의 이득 F는 물체의 무게 W에 비해서 2의 N분의 1만큼의 이득을 본다고 얘기했었어. 그치? 그럼 얘는 결국 줄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즉, 내가 줘야 될 힘의 크기 F는 도르래 개수 2N 3 곱하기 2 하니까 6분의 1만큼의 이득을 보겠지? 그래서 물체의 무게가 240N이라면은 얘를 6분의 1 한 값 그거와 같겠지? 그러면 얼마가 돼야 돼? 60N? 40N 되겠지? 40N. 그래서 2번 이렇게. 자, 1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복합도르래. 자, 19번 복합도르래 문제는, 자 보자. 그림 가와 나와 같은 복합도르를 사용하여 무게가 200N인 물체를 1m 들어 올렸대. 자, 얘는 줄이 하나에 연결된 거고 얘는 줄이 여러 개에 연결된 도르래랑 똑같은 거지. 그때 자, 얘가 볼 이득은 얼마냐면은 6분의 1 W 맞아? 왜냐면 2의 n승분의 1이니까 도르래 움직 도르래가 하나 둘 세 개 맞지? 그러면은 2n분의 1만큼의 이득을 보는 거지. 그래서 얘는 6분의 1 W 보는데, 얘 같은 경우는 자, 움직 도르래가 하나 둘 세 개지.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F의 크기는, 얘의 F의 크기는 8분의 1이야. 왜냐면은 얘가 2의 n승분의 1만큼의 이득 본다 그랬지. 그치? W. 그래서 얘는 계산해주면은 8분의 1만큼의 이득을 볼 거야. 원래 물체의 무게에 비해서. 그치? 자, 복합 도르래. 하나의 줄에 연결된 도르래랑 여러 줄에 연결된 도르래 비교할 줄 알아야겠어. 자, 그래서 가와 나는 모두 하늘이랑 같다. 이거 맞는 거지? 하늘이랑 같다. 무조건 맞는 거야. 맞는 거. 그 다음에 당긴 줄의 길이는 가와 나가 누가 더 크다고? 가가 더 크다 그랬지. 자, 누가 더 커야 돼? 힘의 이득을 얘가 더 많이 받으니까 얘가 더 많이 당겨야 돼. 얘가 당겨야 될 길이는 얼마니? 얘는 8배. 그치? 원래 당겨야 될 길이는 그러니까 힘의 이득을 8분의 1 받기 때문에 얘는 이동거리가 8배 손해를 보는 거고, 얘는 힘의 이득을 6배 받으니까 그 6분의 1만큼 받으니까 6배만큼 더 당겨야 되기 때문에 당긴 줄의 길이는 나가 더 많아야 돼. 예, 틀렸어. 힘의 크기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힘의 크기가 작지? 얘가 작지? 근데 같다. 틀렸지. 이렇게. 그러면 답이 19번은 1번이 되겠지. 이렇게. 자, 복합도르래 문제까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자, 20번 이제 일과 에너지에 대한 얘기, 일과 에너지의 정리가 들어가는데, 자, 일과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맞는 복이야.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너지의 단위는 일의 단위와 같은 줄이다. 이것도 맞는 복이 있고, 물체에 일을 해주면 그 물체의 에너지는 물체에 해준 일만큼 증가한다. 자, 물체에다 일을 해주면은 그 에너지는 해준 일만큼 증가한다. 맞지? 그다음에 네 번째, 에너지를 가진 물체가 일을 하면은 일을 한 것만큼 감소한다 그랬어. 그래서 얘도 맞네. 이 3, 4번이 두 개 다 맞고. 자, 화학 에너지는 원자력 발전에서 발생하는 핵분열과 핵융합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자, 이거는 뭐 전혀 상관이 없는 보기긴 한데 틀린 답이지. 자, 화학 에너지는 뭐냐면은 뭐 석탄, 석유 또는 그 광합성 같은 포도당 이런 에너지를 얘기하는 건데, 원자력 발전에서 발생하는 이 핵분열, 핵융합 에너지는 요건 뭐냐면은 핵 에너지야. 이걸 핵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핵 에너지이기 때문에 틀린 얘기거든. 그런데 사실 1, 2, 3, 4와는 상관이 없는 보기긴 한데 답은 5번이 되겠어. 틀린 보기가.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1번. 자,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물체의 질량과 속력에 따라 달라진다. 물체의 질량이 일정할 때, 자, 물체의 질량이 일정할 때, 물체의 속력과 운동 에너지 관계를 비교해 보시오.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 EK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2분의 1 질량이 m 속력이 v 제곱이었어. 근데 얘가 일정하대.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네. 그치?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해. 그걸 찾으면은 답이 요게 3번이 되나? 요게 되겠지. 그치? 자, 속력이 증가하면은 운동 에너지는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그치? 그래서 요거의 답은 3번이 되겠어. 이렇게. 자, 됐니?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22번 운동 에너지 크기를 직접 비교하는 문제인데, 자, 첫 번째 우리 운동 에너지 구하는 거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한다고 했었지. 자, 그러면은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 비를 구하면은 얘는 2분의 1의 질량이 2고 속력이 3이고 속력의 제곱 하니까 얘 지워지고 얼마냐면은 9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B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2분의 1 질량이 3, 그 다음에 속력은 2의 제곱이지. 그럼 계산하면 얼마니? 6줄 되겠지, 얘는. 그래서 얘는 6줄, 그래서 B가 얼마가 돼야 돼? 3대 2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22번의 답은 4번, 3대 2.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23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운동 에너지와 일과의 관계, 요 문제가 나오는데, 자, 봅시다. 그림과 같이 정지해 있다. 자, 이 말 좀 중요하거든? 정지해 있다. 처음에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0이란 얘기야. 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치?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없었어. 그런다가 질량이 25kg이고, 얘 질량이 25kg. 질량이 25kg이고, 자, 물체를 40N의 힘으로 밀어서 5m를 밀었대. 그러면 자, 힘과 이동거리 나와 있으니까 내가 한 일의 양이 얼마야? 40N 곱하기 5m니까 한 일의 양은 200줄 되겠고, 그치? 내가 한 일의 양은 이게 W지, W. 내가 한 일의 양 W는 40m 곱하기 5m. 그래서 내가 한 일의 양 200줄이 나오는 거고, 이 200줄만큼 뭘 할 수 있다? 운동을 할 수 있겠지. 어떤 물체한테 힘을 주고 이동거리 만들어줘서 1 해주면은 그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랬고, 얘가 속력이 빨라지니까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질량이 25kg이고 속력이 V제곱, 이렇게. 요게 같은 거지, 요게 두 개가.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니? 400이고 400을 20으로 나눠주면은 V제곱 값이 얼마지? V제곱 값이 16이 나오겠지. 400 나누기 25 하니까. 그러면은 V는 4m/s 되겠지. 자, 계산하면 얘는 2 넘겨주면 400 되고, 이거를 25로 나누니까 이거는 계산하면 16이고 16이 곧 V제곱이고, 그럼 V는 속력은 4m/s.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4번. 자, 24번은 수평면에서 질량이 2kg인 수레가 3m/s 속력으로 굴러가고 있었대. 운동하고 있었대. 그러다가 정지 있는 나무 토막을 충돌하여서 나무 토막을 30cm, 자, 얘가 밀고 간 거리가 30cm. 근데 이거 미터로 바꿔주니까 0.3m를 밀고 간 거고, 그 뒤에 정지하였대. 둘 다 정지한 거야. 나무 토막이 밀리는 동안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질량이 2kg고, 자, 운동 에너지 구할 수 있겠지. 얘 처음에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질량이 2, 지워지겠고, 속력이 3이었으니까 3의 제곱. 그래서 얘는 에너지가 9줄만큼 가지고 있는 거고, 이 9줄의 에너지를 전부 다 어디다 쓴 거야? 1 하는 데 썼지. 1W 1 하는 데 썼잖아. 그러면은 한 일량의 크기는 F 곱하기 S, 이동거리인데 이동거리가 0.3m니까 한 힘의 크기, 마찰력의 크기는 뉴튼. 이렇게 답이 2번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은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25번. 질량이 1kg인 물체가 2m/s 속력으로 나무 토막에 충돌하여 나무 토막을 30cm.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는 이동거리를 0.3m로 바꿔주고 정지하였다. 이 물체의 속력이 2배. 그 다음에 질량이 3배 증가한다면은 나무 토막은 몇 cm 밀려 나가는가? 자, 이거를 계산할 때는 봐봐. 얘 2분의 1이고 질량 1이고 속력이 2의 제곱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뭐 얼마다? 2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지, 이거는. 그치? 요건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 봐봐. 얘가 원래 1kg짜리 물체가 2m/s 속력으로 나무 토막을 충돌하여 0.3m 이동시켰대. 그러면 속력 2배, 질량 3배면은 원래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했을 때, 이게 얼마로 바뀌는 거야? 2분의 1 질량이 3
m이 되는 거지. 그치? 속력이 2v. 그러니까 제곱하면 얼마? 얘가 2v의 제곱이 되니까 결국 얘는 원래 에너지를 2k라고 했다면은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4배 되니까 3배 되고 12배, 12k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례관계로 문제를 풀면 더 편하단 말이야. 계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질량 3배, 그 다음에 속력이 2배 되면은 운동 에너지가 총 12배가 증가할 거고. 자, 이때 이거 가지고, 이 에너지 가지고 0.3m를 밀었다면은 얘는 몇 배 밀어놔야 돼? 0.3에 12배만큼이 더 밀려나야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3.6m. 3.6m. 즉, 얘는 4번, 360cm가 될 건데, 자, 이거는 왜 이게 가능하냐면은 이 바닥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일정하다는 말이 나와 있었지. 그치?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 EK 가지고 F 곱하기 S만큼 한 일이라고 계산이 될 건데 얘가 일정하다고 F가.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 뭐가 증가해? 이동 거리가 증가하는 거였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례관계로 문제를 풀어주면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그래서 25번의 답은 4번. 4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6번. 60km/h. 이렇게. 우리가 흔히 자동차에 쓰는 속도가 60km/h인데, 얘를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40m를 미끄러지는 정지였다면은, 같은 자동차가 120km/h로 달렸을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얼마나 미끄러지나.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야. 단, 자동차가 받은 마찰력은 일정하다는 말이 나와 있지. 그러면 이거 굳이 우리 계산할 필요 없어. 근데 하지만 한번 알아놓긴 하자. 자, 우리 60km/h야. 이런 만약에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다면은 얘 바꿔줘야 된다. 얘 뭐로 바꿔줘야 되냐면은 속력의 단위가 m/s야. 그렇기 때문에 60km/h를 m/s로 바꿔줘야 돼. 근데 킬로미터는 우리가 몇 미터로 계산하는 거야? 1000m지, 1000m. 그러니까 여기다가 60 곱하기 1000 계산하면은 이게 미터로 바뀌는 거고, 이게 미터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지. 시간은 또 뭐로 바꿔줘야 돼? 초로 바꾸려면은 1시간이 몇 초니? 1시간은 3600초야. 맞지? 60 곱하기 60이 되니까 얘는 3600초야. 그럼 결국 이거 계산하면은 우리가 속력 m/s로 바꿔줄 수 있겠지. 그치? 뭐 km/h를 m/s로 얘는 세크가 되겠고, 이렇게 세크로 바꿔준 다음에 계산을 하면은 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계산할 필요 없지. 근데 이거 내가 지금 보여주는 거는 혹시 km/h를 m/s로 바꾸는 방법.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얘는 그냥 60에서 120으로 속도가 2배 증가했네. 그냥. 그치? 속도가 V에서 2V로 증가했지. 그럼 운동 에너지 EK는 얼마가 된다고? 운동 에너지는 4배가 된다 그랬지.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4배가 되고, 마찰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원래 밀려난 거리가 40m. 원래 밀려난 거리가 40m였다면은 그 다음에 밀려날 거리는 160m. 4배가 되겠지. 마찰력이 일정할 거고, 운동 에너지가 4배가 된다면은 이동하는 거리, 밀려나는 거리도 4배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26번의 답은 5번 160m가 되겠지.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27번. 자, 27번은 그림과 같이 2층 옥상에 10kg의 물체가 놓여있다. 자, 여기 10kg짜리 물체가 놓여져 있었고, 이 물체가 베란다를 기준으로 할 때 가지는 위치 에너지와 지면을 기준으로 할 때 가지는 위치 에너지의 비를 물어봤는데, 자,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9.8 곱하기 질량 m 곱하기 높이 h, 이렇게 높이에 비례한다. 이렇게 계산을 했단 말이야. 맞지? 자, 그런데 내가 이거 설명 안 한 게 있는데, 지면 있잖아. 내가 아마 저 개념 강의에서 이거를 까먹고 잊어버리고 넘어갔던 것 같아.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그래서 기준면. 자, 기준면이 뭐냐면은 위치 에너지가 0이 되는 그 지점을 기준면이라 그래. 그래서 기준면이 만약에 지면이라고 했을 때 위치 에너지와 지금 여기서 기준면을 베란다를 기준으로 할 때, 베란다를 기준으로 할 때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위치 에너지 값이 달라져. 여기가 기준이 된다. 다시 바뀌는 거지. 이렇게. 지면을 기준으로 할 때랑 베란다를 기준으로 할 때는 위치 에너지 값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자, 봐봐.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면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위치 에너지가 얼마가 되냐면은 9.8 곱하기 질량이 10 곱하기 높이가 7m,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베란다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베란다가 위치 에너지가 0이 되는 지점이 되는 거거든. 그때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가 되냐? 그러면 9.8 곱하기 질량이 10 곱하기 높이가 3m. 자, 이 높이가 3m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의 B는 몇 대면 7대3. 뭐가 먼저지? 지면을 기준으로 할 때 가지는 위치 에너지 B의 B, A 대 B. 그러면은 3대7 되겠네. 3대7. 답이 27번에 3번.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27번까지 정리했으면은 그 다음에 28번 봅시다. 자, 28번은 질량이 5kg인 물체가 지면을 기준으로 196줄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대. 자, 여기를 지면으로 기준으로 얘가 질량이 5kg이고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네.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때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96줄 이렇게. 그럼 얘는 다시 계산해 주면은 9.8 곱하기 질량이 5 곱하기 높이가 h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196이 9.8 곱하기 5 곱하기 높이 h 이걸로 계산되는 거기 때문에 계산하면은 28번에 답이 얘는 4m가 나와요. 그래서 4 곱하기 5 곱하기 9.8에서 196 나오니까 28번 답은 1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29번 29번을 본다면은 29번 같은 경우는 자, 여러 가지 위치 에너지가 나와 있고 이 위치 에너지를 비교하는 건데 가나다라 마 이렇게 5가지가 나와 있어.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9.8을 항상 곱하는 값이잖아. 위치 에너지 계산할 때는 항상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h라고 얘가 그냥 거의 상수 취급해도 상관없지. 중력각도는. 그러니까 얘 빼고 계산하자. 질량 곱하기 높이만 비교하자 그냥. 그래서 상관없잖아. 그럼 얘는 2 곱하기 2 하니까 질량 높이 얘는 4 얘는 6 곱하기 3 18 얘는 1.5 곱하기 1 1.5 얘는 3 곱하기 5 15 얘는 3 곱하기 1 3 여기다 각각 9.8 곱하면은 그게 다 위치 에너지 값이 나오는 거고 에너지 값이 나오는 거고 우리는 가장 큰 것만 찾는 거니까 얘가 제일 크겠네. 그래서 답이 나. 29번에 답은 2번이 되는 거야. 자, 됐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자, 그리고 30번. 자, 30번은 그림은 무게가 10N인 추를 5m 높이에서 떨어뜨려. 이렇게 5m. 그리고 원통 나무를 이동시키는 실험을 할 건데 이때 원통 나무를 10cm 이동시킬 때 얘가 내려간 길이가 이때 내려간 길이가 10cm 또는 뭐 0.1m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고 자 이때 무게가 3배인 추를 2배의 높이에서 떨어뜨렸대. 자 이것도 계산은 직접 할 필요 없는 거야. 얘도 비례관계로 풀 거니까 이 P는 9.8 곱하기 질량 M 곱하기 높이가 H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자 이게 무게란 말이야. 9.8 곱하기 m이 무게인데 이게 몇 배 됐대? 무게가 3배 높이가 몇 배? 2배.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에 비해서 얘는 총 6배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겠네. 그리고 자 마찰력이 일정하겠지. 여기서 무조건 마찰력은 항상 일정하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6배가 됐다면은 그때 원래가 10cm 그럼 6배 됐으니까 얼마? 60cm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30번의 답은 1번 이렇게. 자 위치 에너지가 6배가 되면은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비례해서 계산만 해주면 되겠지. 자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 비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31번 그림과 같이 질량이 1kg인 추를 0.5m 위에서 말뚝 위에 떨어뜨렸더니 말뚝이 6cm 박혔대. 6cm. 말뚝이 박힌 깊이가 6cm가 박혔고 질량이 2kg. 자, 이 질량이 2배가 됐어. 추가 높이가 몇 배? 4배가 됐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그냥 9.8 곱하기 질량이 1 곱하기 높이가 0.5 이렇게 해가지고 박힌 거리가 F 곱하기 6cm, 0.6m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이게 어차피 일정할 거니까 그냥 이거에 대한 비례만 계산하자. 굳이 숫자값 계산하지 말고. 자, 질량이 몇 배 됐어? 질량이 2배. 질량이 2배 됐고 높이가 몇 배 됐지? 0.5에서 2m로 질량이 4배가 됐으니까 총 8배. 그치? 이거 2개 곱하니까 총 8배. 그러면은 얘는 일정하고 이동한 거리 0.6에 8배. 그치? 그럼 몇 cm 되는 거야? 4번. 48cm 되겠지? 자, 그렇게 해서 31번의 답은 4번 48cm. 자, 이런 비례관계 문제 풀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32번을 보면은 지면으로부터 2m 높이에 정지해 있던 질량이 4kg인 공이 길이 빗면이 6m인 길이의 빗면을 미끄러져 내려와서 지면에 놓인 나무 토막을 80cm 또는 0.8m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지. 자, 밀고 간 뒤 정지했대. 다시 이때 지면과 나무 토막 사이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찰력이겠지. 이렇게 이런 마찰력을 계산을 하면은 몇 뉴턴인가 물어봤어. 자, 그럼 우리가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얘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무슨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겠지. 자,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 EP는 어떻게 계산하니? 9.8 곱하기 질량이 4 곱하기 높이가 2m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이거는 바닥에 작용하는 마찰력 곱하기 밀고 간 거리 0.8m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네들이 같은 거잖아. 지금 얘와 9.8 곱하기 4 곱하기 2와 F 곱하기 0.8이 같은 거니까 얘 0.8이네. 얘는 곱하면 8이네. 그치? 이렇게 해서 식을 다 써놓고 하면 쉽게 풀 수 있는, 굳이 막 소수적 계산 안 해도 되니까. 이거 얼마 나와야 되니 이거? 98N 나와야겠지? 얘가 9.8이고 8이고 얘는 98, 0.8 이렇게 값이 같겠지. 답이 4번. 3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지. 98N 이렇게. 굳이 이거 막 9.8 곱하기 4 곱하기 2에서 이 값을 구한 다음에 0.8로 나눠가지고 안 해도 이렇게 보면 바로바로 보이는 게 있잖아. 그래서 우리 이런 문제식 쓸 때는 한번 다 쭉 써놓고 뭐 지워질 거 있나 한번 확인해보고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빨리 풀 수 있겠지. 실수하지 않고 계산하다가 굳이 막 소수점 계산하다가 계산 실수하는 것보다는 이런 게 더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이제 33번을 보면은 자, 탄성 포텐셜 에너지야.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설명을 했었었는데 간단하게 이제 탄성력도 중력처럼 어떤 탄성적 작용을 이용해서 위치 에너지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간단하게만 했었는데, 자, 이걸 이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그럼 잘 봐. 디딜방아. 너네 디딜방아가 뭔지 모르는 애들이 있는데 그 방아 찍는 거 있지. 우리 옛날 전통적인 방식이야. 그래서 한쪽에 방아를 만들어 놓고 여기 이제 방아를 찢는 거지. 이렇게 방아를 찢게 되고 여기 한쪽에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여기 이제 받침대가 있어. 그리고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사람이 여기를 밟는 거야. 여기를 밟으면은 들어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얘를 찢겠지. 방아를. 이런 방법이야. 이거 지렛대 원리거든. 지렛대 원리. 그래서 답이 이거 1번이야. 얘는 탄성력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는 거야, 얘는 오히려. 자, 트램펄린. 트램펄린 뭔지 알지? 여기 방어 뛰는 거. 그 다음에 양궁. 활 시위를 당겼을 때 그 활에 저장되는 포텐셜 에너지가 다시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경우고, 다이빙 때도 마찬가지. 탄성을 가지고 있는 이 대 위에서 쭉 힘을 줘서 눌러서 튀어 올라가는 이런 걸 이용하는 거고, 스테이플러 속에 용수철 한번 눌렀다가 다시 튕겨져 나오는 거. 이런 얘들이 다 탄성력의 위치 에너지 이용한다는 거지. 이런 거 되게 많지, 이런 얘들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 뭐 고무줄이라든지 키보드, 키보드 같은 경우도 눌렀을 때 튀어 올라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탄성력에 대한 얘는 간단하게만 좀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34번. 자, 34번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자, 그림과 같이 공을 A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레일을 따라서 E까지 굴러갔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리고 공기 저항과 마찰은 무시한다. 이런 조건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라는 걸 쓸 수 있는 거니까 이 보기를 꼭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A에서 B 구간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A는 A에서 B로 갈 때는 높이가 어떻게 되니? 높이가 감소했지? 높이가 감소했고 대신에 속력이 빨라질 거니까 맞는 보기가 되겠지. C점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크다. 이거 틀렸어.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큰 거는 가장 높이가 가장 높은 지점이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크겠지. 그래서 이건 틀렸고, 그 다음에 D에서 E 구간으로 갈 때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이거 틀렸지? 운동 에너지가 높이로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니까 얘는 틀렸네. 그럼 답은 1번. 34번의 답이 1번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35번을 보면은 연즉 위로 던져 올린 공에 0.1초 간격으로 찍은 사진인데, 자, 모든 마찰은 무시한다. 이렇게 보고, 얘가 처음에는 A에서 B까지 많이 이동하지만 점점 이동하지 못하겠지? 그 이유는 이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은 위쪽인데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방향은 아래쪽이잖아. 중력은 아래쪽으로 힘을 주고
물체의 운동 방향은 위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결과적으로 운동하는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지. 그래서 속력이 뭐한다? 속력이 감소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 A에서 B에서 C로 갈수록 이렇게 정리해 준다면은 운동 에너지는 C가 가장 크다. 틀렸어. 운동 에너지는 C가 가장 작아야 돼. 속력이 점점 느려지니까.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속력이 빨라진다. 틀렸고, 위로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 틀렸지. 높이가 높아지니까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고. 이렇게 그러면 감소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공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같다. 이것도 틀렸지. 공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오로지 중력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운동 방향은 위쪽이야. 틀렸고, 위로 올라갈수록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자, 맞는 얘기지.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가니까 35번의 답은 5번이 답이겠네.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야. 5번. 자, 그리고 36번을 계속 이어서 보면은, 자, 36번. 빗면 A 지점에 질량이 1kg인 물체가 놓았다. 이 물체가 바닥까지 미끄러져 내려간 후 B 지점을 통과할 때 속력이 7m/s였대. 여기 속력이 7m/s였다. A 점의 높이는 얼마인가? 자, 그럼 여기서 A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처음에 높이가 있었는데 감소하고 가지고 속력이 7m/s래. 바닥에 맞출 력 없었고. 그렇다면은 이것도 식 쭉 풀어써보자. 9.8 곱하기 질량이 1 곱하기 높이가 h는, 자, 운동에너지 2분의 1 질량이 1kg지. 1kg. 그 다음에 속력이 7의 제곱. 이렇게 이걸 곱하는 거기 때문에 얘 9.8. 그 다음에 얘는 2 넘겨주면은 아니네. 그냥 이거 49고 여기 2고 2를 49로 나누고 뭐 9.8 나누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h가 얼마가 나오니? 이거 계산하면은 h는 2.5m가 나옵니다. 2.5m.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이거 그냥 계산하면은 2.5m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자, 그리고 37번을 보면은 높이 20m에서 정지해 있던 질량 1kg의 물체를 가만히 떨어뜨렸대. 그랬더니 이때 이제 높이가 20, 15, 15, 0으로 이제 점점 감소하는 문제인데, 자, A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가 같다. 자, A에서는 여기 위치 에너지가 최대네. 그리고 각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전부 다 동일하겠지? 얘는 맞는 보기네. 그지? A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같다. 자, 맞는 보기고, B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보다 작다. 자, B에서는 20m에서 15m로 감소했지, 위치 에너지가. 그러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곧 증가한 운동 에너지와 같아야 되는데, 남은 높이가 위치 에너지고, 남은 높이 2P가 운동 에너지가 되겠고, 감소한 요게 2K니까 누가 더 커야 돼?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작다가 틀렸지. 그치? 답이 그냥 37번은 2번이네, 그냥. 그치? 위치 에너지가 15m에 해당하는 높이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고, 감소한 5m가 곧 증가한 운동 에너지 크기와 같으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C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98J다. C에서의 운동 에너지, 자, 이렇게 계산해보면은, 얘가 20m고 질량이 1kg였지. 9.8 곱하기 1 곱하기 20이니까 이거 계산하면은 196줄. 자, 이게 역학적 에너지네. 위치 에너지. A에서의 위치 에너지고. 근데 C점에서 반이야. 정확하게 높이가 반으로 감소했어. 그러면 운동 에너지 얼마 해야 돼? 운동 에너지 여기서 98줄 해야겠지? 맞는 보기네. 그치? 196이 반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D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B는 1대 3이다. 위치 에너지 D는 위치 에너지가 5m에 해당하는 높이를 가진 게 위치 에너지고, 나머지가 이만큼 감소한 게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겠네. 그러면은 위치 에너지는 여기 2P, 위치 에너지는 5m에 해당하는 높이고, 운동 에너지는 15m에 해당하는 게 감소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3, 위치 에너지가 1. 그러면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1대 3. 맞았지? 맞는 보기고. 자, 2에서의 속력은 최대이다. 떨어지기 직전에 높이가 0이라면은 그 모든 위치 에너지가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속력이 최대가 된다. 그리고 맞는 보기고. 그치? 그래서 3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리고 38번을 볼게. 자, 38번은 지면으로부터 20m의 높이의 질량이 2kg의 물체를 떨어뜨렸는데, 이 물체가 8m 높이를 지나는 순간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물어봤지? 자, 단 중력각도는 10으로 계산하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좀 편하게 풀리겠지? 9.8을 곱하지 않고 중력각도를 10으로 그냥 계산하는 거야.
그리고 마찰 저항 무시한대.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면 될 거고, 처음에 가지고 있던 높이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 EP는 얼마니? 9.8이 아니지? 9.8 아니고 10 곱하기 질량이 2 곱하기 에너지가 높이가 20m니까 얘는 얼마니? 400이네. 40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떨어지다가 높이 8m 지나는 순간이네. 그러면 봐봐. 여기가 지면이야. 기준면. 그럼 여기가 원래 20m였어. 얘가 쭉 여기서 시작해서 낙하하다가 8m 되는 지점. 이 높이가 8m. 이 8m 되는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 얼마니? 그러면 그 감소한 위치 에너지 찾는 거지. 그지?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얼마냐면은 12m 감소했지. 그지? 12m만큼 감소한 거냐. 그지?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면 그냥 12m에 해당하는 에너지 계산하면 바로 그게 운동 에너지가 되겠네. 또는 전체 아까 400줄의 에너지에서 8m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빼버리면은 그것도 마찬가지겠고. 그치? 그러면 12m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얼마가 돼야 돼? 12 곱하기 2 곱하기 10 하니까 240줄 하면 되겠지? 그래서 38번의 답이 4번이 되겠지. 얘는 38번은 답이 4번이 되는 거야. 자, 됐어. 그 다음에 39번 봅시다. 39번. 39번은 질량이 2kg인 물체를 15m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켰고 이때 물체의 지면이 5m인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비를 각각 구하는 건데, 먼저 이제 역학적 에너지부터 계산해보자. 역학적 에너지는 질량이 얼마냐? 포텐셜 에너지를 다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러면은 9.8 곱하기 질량이 2kg였고 그 다음에 높이가 15m니까 얘를 계산하면 되겠지. 얘를 계산하는 게 바로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294줄 나와야겠지? 그래서 얘는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294줄이 되는 거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높이가 15m에서부터 5m인 지점에서의 에너지를 물어봤거든? 여기서 봐봐. 여기서 이게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곧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곧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남은 이 높이, 요게 이제 남은 위치 에너지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B가 몇 대 몇이냐? 얘가 10m 감소했고 얘는 5m 남았으니까 뭐 2대1로 계산해서 생각했지? 운동 에너지가 2, 포텐셜 에너지가 1, 2대 1의 B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니면 뭐 각각 직접 계산해도 되겠지 그냥. 그러면 얘는 그냥 2대1이니까, 자,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294줄이면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주니까 위치 에너지 1, 운동 에너지 2, 1대 2, 98, 196 요거 되겠지. 그지? 1대 2 총합은 294. 이렇게 전체 높이가 15m니까 이거를 3에 해당하는 전체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감소한 이 증가한 운동 에너지를 2, 여기 에너지를 1, 2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이렇게 비례식으로 문제를 풀면 편하게 풀릴 것들이 많이 있을 거야. 자, 이렇게 해서 39번까지 정리했고 40번 봅시다. 자, 40번은 마찰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10kg인 공이 9.8m/s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대. 이 공이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 계산하면은, 자, 이거 간단하지? 얘 운동 에너지 얼마야? 2분의 1 질량이 10 곱하기 9.8의 제곱인데, 이걸 제곱할 거고 있을 게 아니라 높이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 이거. 우리 위치 에너지 증가할 때는 9.8 곱하기 질량이 10 곱하기 높이가 h 이렇게 계산하지. 그치? 그러면은 10 지워주고 9.8 제곱 하나 지워주고 9.8 지워지니까 2분의 9.8이 바로 높이 h겠네. 답은 1번 40.9m 이렇게 하면 되겠지. 간단하게 문제 풀 수 있겠지. 굳이 막 숫자 복잡하게 막 계산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식 다 쭉 전개해 놓고 숫자 이렇게 지워가면서 문제를 풀어주면은 좋지. 자, 41번. 이제 41번은 진자 문제인데, 실의 길이가 10m. 자, 전체 실의 길이가 10m래. 전체 실의 길이가 10m인 진자의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추가 5점을 통과할 때 이 물체의 속력이 9.8m/s. 이렇게. 그리고 A점까지,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높이, 여기까지 높이, 이 h를
구하시오. 이거 아까랑 문제가 똑같은 문제네, 그게. 그지? 자,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 운동 에너지가 2K가 얼마냐면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질량이, 질량 안 나와있네, 여기. 질량이 없네. 질량이 없어도 상관없지? 아까 질량 지워지는 거 봤지? 질량 M으로 줄게. 속력은 9.8에 제곱. 이게 뭐랑 같아야 된다고? 포텐셜 에너지니까 9.8 곱하기 M 곱하기 H인데, 자, 질량이 왜 없어도 되는지 알겠지? 이거 어차피 지워주고 그냥 질량은. 그치? 질량 지워지고, 얘도 9.8 지워주고, 제곱 하나 지워주겠고. 그러면은, 아까랑 답이 똑같네. 4.9m. 4번. 이렇게. 그치? 2분의 9.8. 는 H.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그냥 답이 4.9m가 바로 나오네. 아까랑 똑같은 문제네. 그리고 이제 42번. 그림과 같이 레일을 설치하고 A점에서 질량이 10kg인 쇠구슬을 가만히 놓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예를 좀 보면은 질량이 10kg인 물체가 1m 높이, 그 다음에 0.6 높이가 없고 1m로 다시 돌아왔어. 그러면은 기억에서 B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B는 3대 2다. 자, 이거 맞나 틀리나 보자면은 얘 높이가 1m였지? 1m인데 감소한 양이 얼마야? 감소한 양이 0.4m. 이게 운동 에너지로 갈 거고, 여기 남아있는 0.6m가 바로 포텐셜 에너지, 남아있는 포텐셜 에너지니까 이거 B 구하는 거잖아. 그냥 굳이 계산 안 해도, 질량 가지고 계산 안 해도 이 B만 갖다 계산하면 되니까 B점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6, 운동 에너지가 2니까 3대 2가 맞네. 기억이 맞는 보기네. 그치? 위치 에너지가 0.6에 해당하는 에너지, 높이에 해당하는 에너지, 그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0.4에 해당하는 에너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C점에서 그 쇠구슬의 속력은 19.6줄이다. 자, 이건 계산해봐야겠네. 전체 에너지 A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가 곧 전체 역학적 에너지랑 같아야 되니까 C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랑도 같아야 돼. 그러면은 9.8 곱하기 10 곱하기 1. 이게 여기서 2분의 1 질량이 10. 그 다음에 여기 V제곱. 이렇게. 그럼 9.8 곱하기, 이거 계산이 안 되지. 19.6이 절대 나올 수가 없지. 이거 9.8, 이거 계산하면 98이고, 여기 넘겨버리면 이게 5니까, 이게 5로 나눠지는 건데, 이게 V제곱이네, 이렇게. 이거는 19.6이 절대 나올 수가 없지. 그치? 틀렸네, 얘는. 틀렸고, 그리고 디귿 보기를 봤을 때는, D점에서의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는 98줄이다. 이것도 그냥 틀렸지. 왜 틀렸냐면은,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0이었거든, 지금? 그치? 처음 구간에서 운동 에너지가 0이었는데, 여기서 1m까지 높이 올라오면 다시 운동 에너지가 0이 돼야지. 운동 에너지가 있을 수가 없지. 그치? 그래서, 얘는 틀렸지. 그래서 답이 기억. 1번이 되겠네. 1번. 요렇게 정리를 해주면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43번 봅시다. 자, 43번을 보면은 롤러코스터가 A점에서 출발해서 G까지 이동하는 건데, 이에 대한 설명을 모르는 것은, 자,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씩 잘 봅시다. 자, F점의 운동 에너지는 0이다. F점에 높이 있지. 그지? 전체 높이가 A가 40m였어, 여기가 40m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높이 올라갔는데 40m까지 못 갔지? 운동 에너지 0이 될 수는 없는 거야. 자, 운동 에너지는 C점에서 최대다. C점에서 최대다. 틀렸어, 이것도. 왜 틀렸을까? 최대가 되는 지점은 어디니? A, B, C, D, E, F, G 중에서 2점, 높이, 위치 에너지가 아예 0이 되는 지점이 하나 있네, 여기가. 그치?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0이면은 그 0 줄어든 만큼 40m의 높이에서 줄어든 것만큼이 다 운동 에너지 전환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C점에서 최대가 아니다. 그 다음에 B와 D의 역학전이 다르다. 역학전 에너지 무조건 보존돼야 되지. 그치? 무조건 공기저항 마찰 무시한다면은 역학적 에너지는 무조건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B와 D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가 답이 되는 거고, A점의 높이를 4배 늘리면은 A점의 높이를 4배 늘렸어. 4배. 4배를 늘리게 되면은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4배가 되는 거거든. 전체 에너지가. 그러면 2점에서 이 4배 된 운동 에너지가 전부 다
운동 에너지가 또 여기서 전부 다 같잖아. 그치?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서 C점, E점에서 전부 다 운동 에너지 전환이 되니까 이게 운동 에너지 4배가 됐어. 그럼 속력 몇 배 되는 거야? 속력이 2분의 1 질량이 M이고 속력이 2V 제곱이 나와야지 운동 에너지가 4배가 되는 거랑 같은 거잖아. 속력 2배 되면 운동 에너지 4배 된다며. 그치? 그럼 운동 에너지가 4배 된다면 속력은 2배가 되겠지. 이게 맞는 복이야. 4번. 그래서 다시 봐봐. 자, 포텐셜 에너지는 높이 비례. 자, 포텐셜 에너지 EP는 M 곱하기 9.8 곱하기 H인데 이게 일정하지. 질량 곱하기 9.8 값은 일정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높이에 비례하는데 높이가 4배 증가하면 포텐셜 에너지 4배 증가하는 거지. 그러면 이 여기서의 포텐셜 에너지가 전부 다 이 점에서의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니까 전부 다 뭐로 가야 돼? 운동 에너지로 가는 건데 얘가 4배가 됐으면 얘도 4배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4배로 계산하면 속력은 2배가 돼야겠지. 자, 이렇게 요거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정리 잘 합시다. 됐지?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가 1대 3. 위치 에너지의 비가 운동 에너지와 1대 3이 되는 지점은 40m 높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대 30 하면 되겠지. 10대 30. 위치 에너지가 10m, 그 다음에 높이가 30m 되는 지점. 그러니까 G. G가 맞니? 응? 아, 아니구나. 위치 에너지가 30m구나. 그러면 어디니? 10m 되는 지점이 어디 있어? 10m 되는 지점. G. 아, 그럼 G는 틀렸네, 그냥. 여기서 10m 되는 지점이 따로 없구나. 10m 되는 지점. 높이가 10m.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높이가 10m. 전체 높이가 40인데. 전체가 40인데 10m 지점에 딱 올라오면은 이게 위치 에너지야. 그치? 그럼 나머지 이 30이 뭐야? 32. 이거는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라고. 그럼 운동 에너지 B가 위치 에너지가 1대 3이 되는 지점인데 그 지점이 여기 없네. 일단 G는 아니고. G는 아니기 때문에 답이 그냥 4번이 되겠지.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43번까지가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얘기였고, 어려운 얘기는 다 끝났네, 여기서 이제. 자, 44번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자, 에너지 보존 법칙은 우리가 마찰 저항이 있을 때를 얘기해 주는 거지. 마찰 저항이 없다면은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지만 마찰 저항이 있다면은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지 않아. 자, 그렇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이거 틀렸어. 왜?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얘기를 틀렸지. 마찰 저항 무시한다는 얘기 없잖아. 그러면 틀린 거지. 그리고 에너지는 형태만 전환될 뿐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 이거 맞는 얘기고, 에너지 보존 법칙. 그리고 에너지가 전환될 때는 전환된 만큼 에너지가 생겨난다. 틀렸지. 생겨나는 게 말이 안 되지. 에너지는 생겨나거나 없어지거나 이러지 않는다 그랬지. 그래서 얘는 답이 니은 2번이 되겠지. 그치? 44번의 답은 2번이 되겠고, 그리고 45번을 보면은, 자, 그림은 바닥에 고무공을 던졌을 때 고무공이 튕겨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고무공은 바닥에 충돌한 후 최고점의 높이가 조금씩 낮아진다. 조금씩 낮아진다.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지. 이 전환되는 에너지는 일단 역학적 에너지는 아니겠네. 그치? 역학적 에너지는 아니겠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면 만약에 너 처음 높이까지 그대로 올라와야겠지.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여기선 이 에너지는 우리가 쓸모없는, 뭐 예를 들면 빛, 열 에너지,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 뭐 소리 에너지, 뭐 이런 에너지로 등등 전환된다는 거지. 자, 공의 위치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다. 보존된다. 틀렸지. 공의 운동 에너지는 보존된다. 틀렸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안 된다 그랬으니까. 공이 운동하는 동안 에너지 총량 일정하다. 맞았네, 이거. 역학적 에너지가 공의 화학적 에너지는 아니지. 화학 에너지는 아니잖아. 그리고 공이 바닥과 충돌할 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모두 변한다. 이거 틀렸지. 틀렸지?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고, 46번은, 자, 46번을 보면은 질량이 5kg인 물체가 10kg의 물체랑 충돌을 한 후 구슬은 정지하고, 구슬은 정지, 여기서 충돌하고 얘는 정지했대. 이 문제는 에너지 보존 문제는 아니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네. 지금 여기서 공기저항이나 마찰, 뭐 충돌이, 얘는 에너지 손실이 무시되니까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네. 그리고 이제 구슬은 정지했고, 그럼 구슬이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전부 다 여기다 전환됐다는 얘기야. 일을 했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물체는 9.8m 미끄러졌다. 그럼 마찰의 크기는 이거 계산한 거 많이 했잖아 아까. 질량이 2분의 위치 에너지. 내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얼마였냐면은 이 B는 9.8 곱하기 5 곱하기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높이가 1m. 근데 얘가 나무 토막을 치고 정지했어. 그럼 이 에너지가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잖아. 그치?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전환이 됐고, 이 운동 에너지만큼 뭘 했다? 일한 거잖아. 나무 토막에다가. 그치?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는데 그 에너지가 또 다시 한번 1로 전환이 되는 거고, 그때 한이량은 F 곱하기 S인데 S가 9.8이네. 9.8. 그러면 이거 같은 방법으로 지워주면은, 그치? 힘의 크기 얼마? 5N 나오겠네. 그치? 그래서 얘는 2번 5N 이렇게. 46번의 답은 그래서 2번 5N으로 계산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리고 47번을 보면은 47번. 자, 그림과 같이 전동기가 3200줄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여 무게 500N인 물체를 4m 들어 올렸다. 전동기에서 열을 제외한 다른 에너지 전환은 없었다. 그럼 전부 다 열 에너지로 전환된 거네. 열 에너지로. 그러면은 전동기가 한일량이 얼마지? 3200줄을 일했는데 얘는 실제로 받은 거, 물체가 받은 거 얼마야? 물체가 받은 거 500N 곱하기 4하니까 실제로 2000밖에 안 나왔어. 2000줄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 플러스 이거 뭐야 이게? 이게 열 에너지겠지. 그치? 그럼 얼마야? 열 에너지 얼마? 1200줄. 더하기 빼기 하는 거지. 이거는 그냥 1200줄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47번까지 정리했고 이제 끝났네. 우리 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만 정리하면 되잖아. 신재생 에너지 정리만 딱 해놓으면은 이건 뭐 어려운 거 없을 거야. 자, 48번을 봤을 때 48번은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태양광 발전, 주의하라 그랬지. 태양광, 얘는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태양빛 에너지를 직접 전환시켜. 전기 에너지로 빛을 전기로 직접 바꾸는 걸 태양광 발전 이렇게 얘기했고, 조력 발전은 온도차에 의한 해류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이거 틀렸지? 답이 2번이다. 틀렸네. 자, 조력 발전 뭐였냐면은 조수간만의 차, 밀물썰물에 의한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게 조력 발전이었고, 자, 나머지 계속해서 보면은 바이오 에너지는 뭐냐면은 농작물이나 동물의 배설물 또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를 연료로 변환하여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이었고, 자, 수소 에너지는 전기 분해를 통해서 물로부터 분해한 수소를 직접 이용하는, 수소 기체를 직접 에너지 형태로 이용하는 걸 수소 에너지라고 했고, 폐기물 연료는 뭐냐면은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 다 맞는 보기고, 이 조력 발전이 틀렸지. 그래서 48번은 답이 2번이 됐었고, 자, 그리고 49번. 환경오염이 없으면 앞으로 무한히 사용할 수 있어 계속 개발해야 되는 에너지. 재생에너지 얘기하는 거야. 재생에너지. 그치? 재생에너지는 일단 석탄 아니고 석유, 천연가스 다 아니고 원자력도 아니겠지. 원자력도 아니고 태양에너지. 계속해서 거의 무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얘네들은 전부 다 매장량에 한계가 있겠지.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될 수 없는 거야. 우리 원자력 에너지도 있잖아. 내가 원자력 에너지 뭐라 그랬냐면 핵에너지다 그랬지. 핵에너지를 이용하는 거는 뭐 우리 우라늄이라는 거 들어봤어. 우라늄. 또는 뭐 플루토늄 이런 애들을 쓰거든. 이런 애들을 쓰는데 얘도 매장돼 있어. 우리 지구상에 매장돼 있는 거야. 매장된 거 캐가지고 쓰는 거거든. 그럼 얘도 언젠가는 사라지겠지. 그래서 재생 에너지가 될 수 없다는 거고, 그래서 답은 3번 태양 에너지가 되겠지. 간단한 문제들이고, 그리고 자, 50번 마지막 문제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환경오염이 줄어든다. 맞지? 미래를 위한 에너지 맞는 거고,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있다. 맞지? 그 다음에 폐기물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이게 틀렸네. 폐기물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겠지. 음식물 쓰레기나 동물의 배설물 또는 우리가 사용하는 폐기물들 있지? 폐목재 이런 걸 통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자원을 고갈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맞는 보기고, 그래서 50번의 답은 4번이 되겠지. 자, 그래서 지금 1번부터 50번까지 문제를 쭉 정리를 했는데, 이런 문제들은 뭐 간단한 문제들, 쉬운 문제도 있을 거고 조금 어려웠던 문제도 있을 텐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일과 에너지 전환, 이 파트는 내용 정리 잘 하고 그 다음에 문제까지 다 풀고, 선생님이 주는 문제, 숙제들로 주는 문제들을 꼬박꼬박 다 풀어가지고, 이 파트는 어려워하는 내용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자. 자, 여기까지 할게.